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뭡니까? 예, 오늘은 이제 뭐 들으시면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게 제가 먼저 좀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왜 해경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죠. 그 몰랐고 경황이 없었고 우연이다. 근데 정말 몰랐고 경황이 없었고 우연일까? 그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뭐 말씀을 드릴 거는 원래 VTS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기로 했었는데 지금 왜 그 유가족분들이 이제 청해진 해운과 정부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진행 중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그 진술 나온 내용 중에서 재판 과정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진도 VTS 녹취록이나 이제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게 세월호 시즌 1에서 고샘이 여러 번 나오셔가지고 선원만 구하고 이제 탑승객들을 전혀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정황 상에 여러 차례 이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으신데 제가 그 진술서를 좀 읽어드릴게요. 그 2014년도 그러니까 4월 17일 날 00시 30분 이준석 그 선장의 참고인 진술입니다. 이게 그 세월호 침몰하고 이준석 선장의 첫 진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경찰이 목포서에 있는 경찰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 이준석 선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이 뭐라고 하냐면 구명벌을 펴라고 지시를 했고 이에 일항사 강원식이 구명벌을 펴서 투하시키기 위하여 갔지만 경사가 너무 심해서 구명벌 투하가 어렵다고 했으며 이런 상황이 사고 시간 8시 50분 경부터 그리고 약 10분 후에 50도로 이제 기울었고 다시 10분 후에 60도 가량 이제 그 기운 상태로 시간이 갔고 그 같은 날 그러니까 지금 배가 기울고 있을 때 9시 20분경 해양경찰 경비정에 연락을 하니까 해양경찰 경비정은 약 10분 후인 9시 30분경에 도착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이 도착하여 구조가 시작되어 구조가 된 것입니다. 라고 첫 진술에서 진술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두 번째 진술이 이게 이제 17일 날 오후 2시에 한 진술이에요. 이게 피의자로 이제 신분이 바뀌었고 피의자로 바뀐 후에 첫 진술 내용을 이제 읽어드리면 일부 이준석이 저희들은 해양경찰만 오기를 기다렸고 2014년도 4월 16일 날 9시 15분경 다시 워키토키를 이용하여 선박 승객관리 사무장 양대홍에게 연락하여 해양경찰이 10분 후에 오니까 위험하니까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구조를 기다려라 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진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123장과 이준석이 연락을 했다는 사항이죠. 그전에는 이제 그 서로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호 침몰하고 첫 진술이고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이 되고 나서 첫 진술이고 초반 진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에 지시를 받거나 선원들끼리 입을 맞추거나 숨길 거를 숨기자는 논의를 하기 이전에 최초의 진술에서 123 해경과 통화를 했대요. 이준석 선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게 통화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왜 처음에는 통화를 안 했다고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죠. 예. 통화를 안 했다고 해야 123 해경들이 선원인 줄 모르고 승객인 줄 알고 구한 게 되니까요.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네. 정말로 모르고 갔다면 이런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겠죠. 그렇죠. 아, 이거 정말 미스테리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선원인 줄 몰랐고 탑승객인 줄 알고 조타실에서 탑승객들을 구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통화를 했다고 하면 탑승객인 줄 착각을 하고 구조를 했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진술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진도 VTS에서 그 시간 그러니까 경비정 도착 시간을 2번 안내를 해줘요. 세월호랑 교신을 하면서 그러니까 23분에 진도 VTS가 세월호 경비정 도착 15분 전 이라고 한번 세월호한테 얘기를 해주고요. 그 9시 25분에서 26분까지 경비정 도착 10분 전이라고 해서 2번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시즌 1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진도 VTS에서 경비정이 도착하기 이전 시간에 이미 이준석 선장은 123장과 통화를 해서 15분 경쯤에 그 아래 내려가 있는 양대홍 사무장에게 무전기로
그 10분 후면 해경이 올 거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준 상태였어요. 그 이후에 진도 VTS가 세월호에 경비정이 도착할 거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또 하나가 본청하고 그 목포서가 9시 20분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도 VTS가 세월호에 경비정 도착 시간을 알려주기 전 시간이죠. 이때 본청하고 목포서랑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거는 이제 녹취록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본청 상황실에서 세월호 선장하고 통화한 거 맞냐고 물어봐요. 목포서에. 그러니까 목포서가 뭐라고 하냐면 선장은 통화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승객 중에 한 명이 우리한테 전화해서 좌연으로 50도 정도 기울었는데 구명발을 내릴 수 없다 그런다고. 제가 아까 그 진술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준서 선장 지시로 1등항에서 강원식이 구명발을 펴려고 했었는데 경사가 져서 못 폈다. 이 내용을 1, 2, 3정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용을 이제 그 1, 2, 3정이 들었고 거기서 이제 목포서 상황실로 전달을 해준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본청하고 20분에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1, 2, 3정하고 대략 통화를 했을 시간이 9시 15분 전이라는 거죠. 네, 15분에 양대웅 사무장한테 해경이 이제 도착을 할 거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지 말고 진정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래서 이 내용이 좀 확인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9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분 이전에 이미 통화를 했다는 사실. 그런데 그 목포서 본청 이자 상황실 녹취록을 좀 보면 9시 그러니까 그 본청에서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가 AIS 상에서는 18노트로 달리고 있는 걸로 나와서 본청에서 초반에는 세월호가 정말 침몰한 게 맞는지를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목포서로 계속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9시 10분이면 요것도 이제 상황실 본청 상황실 실장이 목포서로 전화해서 선정하고 통화를 해. 왜냐하면 본청 입장에서는 선정한테 직접 물어봐야 확실하니. 예. 그래서 선정하고 계속 통화를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9시 10분에도 본청이 선정하고 통화해봤냐고 물어봐요. 목포서에. 그러니까 목포서 상황실이 통화 지금 안 되고 있다고. 그런데 그 본청에서 승객들이 겁이 나서 혹시 그 잘못 신고를 할 수가 있으니 전화를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포서에서 그래서 지금 확인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본청이 선정하고 일단 중요한 게 먼저 그 통화를 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요. 그리고 11분에 다시 또 본청에서 목포서로 또 전화를 해요. 그래서 그 선정하고 교신해 봤냐고. 여기는 목포서는 VHF 교신이 있어서 세월호랑 바로 통화 교신을 할 수가 있었죠. 안 했죠. 안 한 건지 뭐 녹취록 공개를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없어요. 근데 목포소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정하고 교신해봤냐고 그 묻는 질문에 아직 못 해봤습니다. 거기 정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승객이 신고를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게 뭐냐면 선정하고 통화를 아직 못 해봤대요. 근데 거기 정신이 없는 건 얘가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다시 읽어드릴까요? 아직 못 해봤습니다. 거기 정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승객이 신고를 한 것입니다. 물론 뭐 자기가 예측해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뜻도 되는. 그렇죠. 그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선장하고 연락이 안 되는데 정신없는 걸 알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선장하고도 통화가 됐겠죠. 됐다는 사실 얘네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본청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신고 그리고 뭐 목포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뭐 승객이 아까 본청이 승객이 겁이 나서 혹시 잘못 신고를 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본청이 9시 10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목포 122로 들어온 신고, 전남 119로 들어온 신고가 이미 있을 때예요. 그럼 통화하면서 상황이 어떤지 알죠. 이게 잘못 오접수된 건지 정말 침몰 상황이어서 배가 난리가 난 건지 얘네들은 지금 알고 있어요. 목포에서는. 근데 본청에서 승객이 겁이 나서 그런 건지 혹시 잘못한 건지 그러고 얘기하는데 설명을 안 하죠. 그래서 지금 확인 중에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네. 뭔가 너무 비상식적인 상황인 거니까. 네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요렇게 뭐 거기 정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1, 2, 3정하고 선장이 제가 보기에도 일회성 통화를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동하면서 계속 통화를 해서 확인된 사항을 1, 2, 3정을 통해서 목포서로 전달을 해줬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1, 2, 3정하고 목포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상황을 알아요.
예, 1, 2, 3정도 지금 통화를 했다고 이준석 선장이 직접 진술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재판에서 이제 나온 요거는 이제 그 녹취록상의 진술하고 녹취록상의 그 확인된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재판에서 나온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재판에 그 511호기 양희철 기장이 이제 그 출두를 했어요. 증인으로. 그 양희철 기장은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헬기 기장이죠. 예. 그래서 그 변호사가 증인은 VHF를 사용해서 해양 재난 주파수 123.1MHz로 외부와 교신을 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양희철이 뭐라고 하냐면 123.1로 교신한 것은 세월호하고 703호기 그리고 다른 헬기들 이렇게 교신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해요. 증인은 몇 번을 썼냐고. 그러니까 채널 어떤 거. 그러니까 저는 주로 VHF 123.1을 사용했고요. 최초로 TRS하고 HF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얘는 지금 처음에 세월호 그 침몰하고 직후에 진술 받았을 때는 그 511기에는 HP가 있다는 얘기를 안 했죠. 예, 이 교신을 빼놓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숨겨놓은 그 교신 채널이 있다라고 해서 한번 방송으로 설명을 드린 적도 있죠. 근데 이걸로 교신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더 중요한 건 세월호랑 교신을 했대요. 지금 항공구조사들이 세월호 안으로 구조하려고 들어갔다가 선내로 진입하지 않고 굴뚝으로 거의 뭐 힘들게 빠져나온 승객들만 호이스트로 1명, 2명에서 올려서 35명을 구조를 하죠. 그렇죠. 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다들 똑같이 얘기를 하죠. 안에 수백 명이 있는지 몰랐다. 근데 예, 세월호랑 교신을 했대요. 그럼 얘가 지금 현장에 도착을 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세월호 침몰 상황을 물어봤을까요? 교신을 하면서? 눈으로 보고 있는데. 침몰 상황을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러면 뭐 잘 준비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좀 있으면 우리가 건져줄 거야. 근데 얘네들은 조타실에서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물어볼 게 승객밖에 없겠죠. 얘네들 교신하면서 할 얘기가. 그렇죠? 예. 근데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백 명이 있는지 몰랐다고. 헬기들 세 마리가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짠 듯이. 네, 짠 듯이. 그래서 구조 다 하고 침몰하고 나서 목포공항으로 돌아가서 뉴스를 보고 450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라는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죠. 지금 1, 2, 3 해경도 선언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511 기장도 세월호랑 교신을 했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고정익 703호기랑도 원활히 교신을 했어요. 물론 이 교신 내용 없어요. 예, 물론 뭐 공개를 안 했겠지만, 그럼 분명한 건 수백 명의 탑승객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말이에요. 구조하러 온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승객들이 얼마나 타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 정보도 없이 왔다는 뜻이고요. 일단은 좋게 해석하자면 그래요. 그 말 고지고대로 믿는다면, 그래서 보통 사고가 나면 탑승 예상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를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구조할 사람이 몇 명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기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대 헬기를 뭐 온다든지 배를 더 몇 개 한다든지 그건 기본인데, 네. 결국에는 통화도 해보고 교신도 해봤다면서도 보도를 보고 몇 명이 타고 있는 줄 알았다고 말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이상하잖아. 예. 이걸 그냥 묻는 거로만 설명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상규명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511 기장만 그러고 이준석만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이 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이거 무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상식의 문제거든 사실은.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확인할 건 다 확인을 했다는 거죠. 예, 확인할 거 확인하고 이제 안 들어간 거죠. 안 들어간 거. 예, 수백 명이 있는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511호기 같은 경우에는 27분쯤에 도착을 했으니까 도착하자마자 항공구조사 내려서 선내로 진입을 시켜서 예, 탑승객들을 밖으로 더 나오게 했다라고 하면 전원 구조가 가능한 시간이었죠. 예, 근데 세월호랑 교신을 해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항공구조사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예, 그래서 304명이 예, 사망을 이제 하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그 헬기도 그렇고 그 1, 2, 3장이 지금까지 그 우리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선원인지 몰랐다. 조타실에서 구조를 하는데 선원인지 몰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헬기들은 수백 명인지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 1, 2, 3장 같은 경우에는 출동할 당시에 350명 정도가 탑승객이 있다는 걸 알고 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동하다가 450명 정도가 된다는 걸 수정해서 다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선원만 구했죠. 근데 걔네들은 선원인지 몰랐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죠. 근데 1, 2, 3정 그 해경들 중에서 뭐 이거 이렇게 통화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뭐 발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부수적으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김경일 뭐 김종인 뭐 최한희 기관사 말고 그 박성삼 항해팀장이 있어요. 얘가 그 사망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리고 이종훈 경사가 3기관사 자격증이 있고요. 이영래 경사가 사망사, 그리고 김영기 경정이 3기관사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사 3기관사 자격증이 있는 애들은 다 해양대학교를 나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3등 항에서 3기관사 자격증이 왜 있냐면 해양대학교를 나온 애들은 군대를 가지 않고 그 대체복무라고 해서 그 외항선 있죠. 예. 외항선을 3년 정도 타요. 그걸 탄 애들이에요. 조타실에 탑승객들이 올 수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이렇게 배를 탄 경험도 있고 항해사, 기관사 자격증 다 있는 애들이 1, 2, 3정 그때 선원 열심히 구해주던 그 해경들입니다. 근데 선원인지 몰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통화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미 이제 알았다는 너무 명백한 사실인 거고, 또 하나가 그 2014년도 7월 15일 날 광주지원 수사보고서에서도 이미 세월호에서 그 구조한 사람들이 선원이라는 거를 해경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해서 수사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때 수주기복도 입고 있었죠. 그리고 이 양사가 무전기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바도 이게 뭐 옷도 청해진 해운이라고 해서 했었고, 그리고 특이한 건 선원들이 다 뭐 저는 선원입니다라고 다 밝혔다고 얘기하죠. 유일하게 1, 2, 3정 해경들만 모두 나는 그 소리 못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세월호 사건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겠어요. 네. 1, 2, 3정 정장 김경이라고. 네. 세월호 이준석 선장하고의 어떤 유착 관계랄까? 네. 서로 간에 그 이어져 있는 끈, 또는 이준석은 관련이 없더라도 김경일과 그 세월호 선원들을 구해야만 되는 어떤 세력, 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압축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뭐 그렇죠. 근데 참. 근데 거짓말은 일부 핵심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어떤 거짓말. 네. 그런데 따라오는 선원들이나 해경들 입장에서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의심의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서로 간 입이 안 맞다는 거,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의 핵심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예. 이 지점이.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왜 그 처음에 이제 그 의문이었던 게 왜 가까운 진도에 신고를 안 하고 제주에 신고를 했어? 였잖아요. 제주 VTS. 계속 이야기가 나왔죠. 네, 제주 VTS.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2014년도 4월 16일 날 5시 그 50분, 이것도 세월호 침몰하고 초기 그 선원들의 진술이에요. 그 신정훈 참고인, 얘는 이제 이때는 참고인이죠. 예, 초기니까 참고인으로 진술을 이제 그 목포서에서 받습니다. 근데 신정훈이 뭐라고 하냐면 그 이제 뭐 했냐고 해서 진술을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답을 하기를, 이 양사가 VHF 채널 67번으로 진도 VTS에 구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본인 휴대폰으로 제주 운항관리실의 현재 여객선 상황을 보고 및 구조 요청을 했고, 그 후 SSB로 제주 운항관리실에 와서 구조를 해달라고 상황 설명을 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찰이 진술일 휴대폰으로 신고 시간이 9시 3분, 그러니까 제주 운항관리실로 이제 신종훈 신고를 하려고 시도했던 게 2번인데, 첫 번째가 9시 3분. 그리고 두 번째가 9시 10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맞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신고했을 때는 상대방이 받았는데 바로 통화가 끊어져서 두 번째 신고를 했을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사가 다시, 그러면 그리고 전에 이 양사가 VHF로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진술인이 첫 번째 통화하기 전에 신고된 것이 맞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9시 3분 전에 제주 진도 VTS로 신고한 게 맞냐? 그러니까 신정훈이 맞다고 대답을 해요. 예, 그래서 형사가 진술인 첫 번째 통화와 이 양사가 VHF로 신고한 사이 대략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되냐고 해서 그건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단 그 신정훈이 그 제주 운항관리실로 신고를 그러니까 휴대폰에 이제 시간이 이제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한번 이제 통화를 했던, 이제 첫 번째는 통화 연결이 됐다가 바로 끊겼고 이제 10분에 전화를 이제 통화를 해서 신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보시면 이 양사가 VHF 67번으로 진도 VTS로 신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죠. 9시 3분 전이에요. 근데 요거 말고 이제 그 김명호가 이 양사예요. 얘가 또 참고인 진술이 이제 당일날 5시 53분에 이제 똑같은 참고인 진술을 이제 좀 읽어드리면, 진술인은 2014년도 4월 16일 날 8시 45분
에서 50분경 처음 조타실로 이제 그 올라와서 목격했던 것에 대해서 그 진술을 좀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조타실로 이제 올라갔을 때는 선박이 왼쪽으로 40에서 50도 정도 이제 쏠려 있는 상태에서 균형을 이제 바로 잡으려고 평형수를 오른쪽으로 옮기려고 스위치를 올렸는데 이미 배가 너무 기울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그리고 제가 조타실에 올라갔을 때 이미 선장하고 당직자 그리고 갑판부원들이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지금 탑승객들을 탈출시켜야 되는 애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다 조타실에 모여서. 그리고 저는 선장의 지시로,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시를 했대요. 진도 VTS와 교신을 했다고. 직접 교신한 김용우 참고인들이에요. 내용은 배가 기울어서 침몰 예정으로 빨리 구조를 바란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네. 우리는 4번 평형수가 비었다는 걸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걸로 네. 봤는데 네. 평형수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평형수 오른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스위치를 올렸지만 배가 너무 기울어서 작동이 제대로 안 됐다고 얘기를 하죠. 혹시 뭘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진짜 필요한 평형수를 빼버린 거 아닌가요? 이양사인데.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아니 이거는 뭐 역사의 길이 남을 미스테리 하는 사건이에요 지금. 뭐 이 부분은 뭐 추가로 제가 아직 뭐 한국 성급이나 그런 거 설명 안 드렸으니까 그때 뭐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 중요한 건 진도 VTS에 신고를 했죠. 했네요. 예. 근데 녹취록이 없죠. 그 진도 VTS에서 그걸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녹취록이 없죠. 예, 황교안이 그랬죠. 녹취록 조작된 거 삭제된 거 없다고. 없네요. 근데 일항사가 강원식 일항사가 제주 VTS로 8시 55분에 첫 신고를 하죠. 그러고 나서 67번으로 이제 어차피 VHF 교신기는 하나니까 강원식이 신고를 끝내고 나서 아마 김영호가 다시 전화기를 들고 신고를 했을 거예요. 67번으로 돌려서. 그래서 일단 신종훈 지금 이게 중복 진술이잖아요. 진도 VTS로 신고를 했다는 게 중복 진술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신고를 한 거예요. 그게 지금 녹취록에만 나와 있고 누락이 돼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하나 좀 설명드리면 전에 이제 고쌤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 통신 그러니까 진도 VTS와 목포 상황실이 8시 58분에 46초 동안 통화한 그 내역이 있죠. 그러면 이 시간에 아마 신고를 받았을 거예요. 김영호 전화를 받고 목포 상황실로 통화를 했겠죠. 근데 그 목포 그 진도 VTS 녹취록을 보면 첫 교신이 9시 6분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진도가 먼저 부르죠. 진도 VTS가 세월호 진도 연안 VTS 뭐 그러면서 규선 지금 우연 선수 쪽으로 그 침몰 중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는 그 예전에 파파이스에서도 한번 이제 나왔지만 그 급박한 상황에서 그 12번으로 해서 제주도랑 교신을 하고 나서 그 세월호 선원들은 채널을 67번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이러고 기다렸던 거예요. 진도 VTS가 나를 불러줄 때까지. 그래서 진도 VTS가 부르니까 세월호가 그제서 해경 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말이 안 되죠. 정말 말도 안 되네 이 상황은. 이제 9시 6분부터 교신이 시작되는 걸로 지금 제출이 됐고요. 근데 요거 지금 김명호 신고가 누락이 됐죠. 근데요, 선주님. 네. 모든 행위에는 의도나 목적이 있단 말이야. 네. 이 사람들이 의도하고 목적은 뭐예요? 그게 단순하게 자기들의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자기 자신들의 죄랄까, 무능함이랄까, 직무유기 같은 걸 가리기 위한 거짓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관되게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도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오랜 시간 다뤄본 사람만의 물리가 트이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윤솔지 씨 아시죠? 예. 예. 어제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윤솔지 씨와 나누면서 지금 123정이 휴대폰으로 선원들하고 통화를 하고 그리고 123정이 현장에 도착을 해서 10분 동안 대기를 하고 있었죠. 123정 높이와 세월호 브릿지 높이를 맞추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가 높이가 맞으니까 10분 기다렸다가 이제 가서 선원들 구하고 뒤로 빠지고 더 이상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네. 물에 빠진 사람만 건졌죠. 그럼 그 말은 역으로 탑승객을 구하지 않겠다고 서로 합의가 된 거예요. 나는 너네만 구할 거야.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그건 역으로 나는 탑승객은 구하지 않을 거야거든요. 고의 미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고의예요. 그러니까 나는 탑승객은 안 구할 거야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 목적은 뭐냐라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죽인 애들한테 물어봐야 될 질문이다. 그렇게 하죠. 네, 저희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해경이라면, 내가 군인이라면, 내가 일반 탑승객이었다면, 보통 시민도 네, 그렇죠. 마지막에 탈출한 그
그 있죠 김성목 씨도 있고 저희 모임에 있는 분이세요. 그분도 그게 정상이고 그게 상식이에요. 저희들 상식이라고요. 저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하지 마세요. 그 말이었어. 네. 아니 그러니까 네. 꼭 무슨 답을 구한다기보다 화가 나고 어이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랬다니.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밝혀줘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꼭 그렇습니다. 나도 항상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내가 해경이었어. 급하게 출동을 받고 가요. 몇 명 타 있는지도 알아요. 가서 나라면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물론 현장에 가면 막 배가 무너지고 있어서 긴박한 상황일 것 당연한 거지만 그러면은 사람들이 배 안에 많이 들어있다는 걸 알면 뭐 어떻게든지 뱃속으로 진입을 하든 무슨 엄청난 스피커를 쓰든 뭐 어쨌든 간에 일단 밖으로 나오라는 소리부터 막 고래고래 지르는 게 정상이거든. 그렇죠. 그것부터 하는 것이 정상이었다고요. 네. 근데 그냥 보고만 있어. 예. 약속된 시간에 누군가가 나오기로 했어. 네. 그 사람들만 구해와. 네. 근데 물에 빠진 사람들은 차마 안 구할 수가 없어서 그냥 건져 올린 느낌? 예. 끝! 이거잖아 지금. 네. 건조 올린 학생들한테 욕하면서 존나 무겁다면서 욕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은 임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짜증이 났던 거죠. 네. 우리가 예측해보면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 뭐 그런 거죠.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뭡니까? 예, 오늘은 이제 뭐 들으시면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게 제가 먼저 좀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를 말씀을 들으시면서 왜 해경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죠. 그 몰랐고 경황이 없었고 우연이다. 근데 정말 몰랐고 경황이 없었고 우연일까? 그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뭐 말씀을 드릴 거는 원래 VTS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기로 했었는데 지금 왜 그 유가족분들이 이제 청해진 해운과 정부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진행 중에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달에 그 진술 나온 내용 중에서 재판 과정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진도 VTS 녹취록이나 이제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게 세월호 시즌 1에서 고샘이 여러 번 나오셔가지고 선원만 구하고 이제 탑승객들을 전혀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정황 상에 여러 차례 이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으신데 제가 그 진술서를 좀 읽어드릴게요. 그 2014년도 이제 17 그러니까 4월 17일 날 00시 30분 이준석 그 선장의 참고인 진술입니다. 이게 그 세월호 침몰하고 이준석 선장의 첫 진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경찰이 목포서에 있는 경찰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 이준석 선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이 뭐라고 하냐면 구명벌을 펴라고 지시를 했고 이에 1항사 강원식이 구명벌을 펴서 투하시키기 위하여 갔지만 경사가 너무 심해서 구명벌 투하가 어렵다고 했으며 이런 상황이 사고 시간 8시 50분 경부터 그리고 약 10분 후에 50도를 이제 기울었고 다시 10분에 60도 가량 이제 그 기운 상태로 시간이 갔고 그 같은 날 그러니까 지금 배가 기울고 있을 때 9시 20분경 해양경찰 경비정에 연락을 하니까 해양경찰 경비정은 약 10분 후인 9시 30분경에 도착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이 도착하여 구조가 시작되어 구조가 된 것입니다. 라고 첫 진술에서 진술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두 번째 진술이 이게 이제 17일 날 오후 2시에 한 진술이에요. 이게 피의자로 이제 신분이 바뀌었고 피의자로 바뀐 후에 첫 진술 내용을 이제 읽어드리면 일부 이준석이 저희들은 해양경찰만 오기를 기다렸고 2014년도 4월 16일 날 9시 15분경 다시 워키토키를 이용하여 선박 승객관리 사무장 양대홍에게 연락하여 해양경찰이 10분 후에 오니까 위험하니까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구조를 기다려라 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진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123장과 이준석이 연락을 했다는 사항이죠. 그전에는 이제 그 서로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호 침몰하고 첫 진술이고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이 되고 나서 첫 진술이고 초반 진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에 지시를 받거나 선원들끼리 입을 맞추거나 숨길 거를 숨기자는 논의를 하기 이전에 최초의 진술에서 123 해경과 통화를 했대요. 이준석 선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게 통화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왜 처음에는 통화를 안 했다고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죠. 예, 통화를 안 했다고 해야 123 정장, 123 해경들이 선원인 줄 모르고 승객인 줄 알고 구한 게 되니까요.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네. 정말로 모르고 갔다면 이런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겠죠. 그렇죠. 아, 이거 정말 미스테리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선원인 줄 몰랐고 탑승객인 줄 알고 조타실에서 탑승객들을 구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통화를 했다고 하면 탑승객인 줄 착각을 하고 구조를 했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진술이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진도 VTS에서 그 시간, 그러니까 경비정 도착 시간을 2번 안내를 해줘요. 세월호랑 교신을 하면서, 그러니까 23분에 진도 VTS가 세월호 경비정 도착 15분 전. 이라고 한번 세월호한테 얘기를 해주고요. 그 9시 25분에서 26분까지 경비정 도착 10분 전이라고 해서 2번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시즌 1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진도 VTS에서 경비정이 도착하기 이전 시간에 이미 이준석 선장은 123정과 통화를 해서 15분 경쯤에 그 아래 내려가 있는 양대용 사무장에게 무전기로 그 10분 후면 해경이 올 거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준 상태였어요. 그 이후에 진도 VTS가 세월호에 경비정이 도착할 거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또 하나가 본청하고 그 목포서가 9시 20분에 20분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도 VTS가 세월호에 경비정 도착 시간을 알려주기 전 시간이죠. 이때 본청하고 목포서랑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거는 이제 녹취록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본청 상황실에서 세월호 선장하고 통화한 거 맞냐고 물어봐요. 목포서에. 그러니까 목포서가 뭐라고 하냐면 선장은 통화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승객 중에 한 명이 우리한테 전화해서 좌연으로 50도 정도 기울었는데 구명발을 내릴 수 없다 그런다고. 제가 아까 그 진술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준석 선장 지시로 1등항에서 강원식이 구명발을 펴려고 했었는데 경사가 져서 못 폈대. 목포소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장하고 교신해봤냐고 그 묻는 질문에 예 아직 못 해봤습니다. 거기 정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승객이 신고를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게 뭐냐면 선장하고 통화를 아직 못 해봤대요. 근데 거기 정신이 없는 건 얘가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다시 읽어드릴까요? 예, 아직 못 해봤습니다. 거기 정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승객이 신고를 한 것입니다. 물론 뭐 자기가 예측해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뜻도 되는. 그렇죠. 그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선장하고 연락이 안 되는데 정신없는 걸 알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선장하고도 통화가 됐겠죠. 됐다는 사실 얘네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본청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신고 그리고 뭐 목포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뭐 승객이 아까 본청이 승객이 겁이 나서 혹시 잘못 신고를 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본청이 9시 10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목포 122로 들어온 신고, 전남 119로 들어온 신고가 이미 있을 때예요. 그럼 통화하면서 상황이 어떤지 알죠. 이게 잘못 오접수된 건지 정말 침몰 상황이어서 배가 난리가 난 건지 얘네들은 지금 알고 있어요. 목포에서는. 근데 본청에서 승객이 겁이 나서 그런 건지 혹시 잘못한 건지 그러고 얘기하는데 설명을 안 하죠. 예, 그래서 지금 확인 중에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네. 뭔가 너무 비상식적인 상황인 거니까. 네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요렇게 뭐 거기 정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123정하고 선장이 제가 보기에도 일회성 통화를 끝난 것 같진 않아요. 이동하면서 계속 통화를 해서 확인된 사항을 123정을 통해서 목포서로 전달을 해줬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123정하고 목포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상황을 알아요. 123정도 지금 통화를 했다고 이준석 선장이 직접 진술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재판에서 이제 나온 요거다. 이 내용을 123정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용을 이제 그 123정이 들었고 거기서 이제 목포서 상황실로 전달을 해준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본청하고 20분에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123정하고 대략 통화를 했을 시간이 9시 15분 전이라는 거죠. 15분에 양대용 사무장한테 해경이 이제 도착을 할 거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지 말고 진정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래서 이 내용이 좀 확인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9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분 이전에 이미 통화를 했다는 사실.
그런데 그 목포서 본청 이제 상황실 녹취록을 좀 보면 9시 그러니까 그 본청에서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가 AIS 상에서는 18노트로 달리고 있는 걸로 나와서 본청에서 초반에는 세월호가 정말 침몰한 게 맞는지를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목포서로 계속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9시 10분이면 요것도 이제 상황실 본청 상황실 실장이 목포서로 전화해서 선정하고 통화를 해. 왜냐하면 본청 입장에서는 선정한테 직접 물어봐야 확실하니. 예. 그래서 선정하고 계속 통화를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9시 10분에도 본청이 선정하고 통화해봤냐고 물어봐요. 목포서에. 그러니까 목포서 상황실이 통화 지금 안 되고 있다고. 그런데 그 본청에서 승객들이 겁이 나서 혹시 그 잘못 신고를 할 수가 있으니 전화를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포서에서 그래서 지금 확인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본청이 선정하고 일단 중요한 게 먼저 그 통화를 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요. 그리고 11분에 다시 또 본청에서 목포서로 또 전화를 해요. 그래서 그 선정하고 교신해 봤냐고. 여기는 목포서는 VHF 교신이 있어서 세월호랑 바로 통화 교신을 할 수가 있었죠. 안 했죠. 안 한 건지 녹취록 공개를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없어요. 근데